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5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종용하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의 꼬임에 넘어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서로는 이만하고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들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우연히 여러 지인들이 모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초면인 사람은 남편과 저뿐이었죠. 그렇다 보니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저와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렇게 첫 만남에 이어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당시 전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조기 폐경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순간에 찾아온 조기 폐경. 충격이 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생리 날짜가 불규칙하다고 생각했고, 그 후론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더워 조금 이상한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별거 아닌 일에 예민해지기도 해 주변의 권유로 인해 병원에 갔더니 조기 폐경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몸 상태가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은 사라지게 되었는데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결혼을 원하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의 설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물론 모든 사실을 시댁에도 알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런 저의 몸 상태와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알고 초반에는 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이야기가 나온다 싶더니 점점 그 압박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너흰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니? 임신 말이다,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희박하긴 하죠. 그렇지 않아도 병원 다니면서 호르몬 약도 잘 챙겨 먹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면 뭘 하니? 결과가 이 모양인데.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 먹도록 손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는 건지. 우리 장남이 결혼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뭐 하나 빠지는 것도 없는 녀석이 왜 장가를 안 간다고 난리를 부리는 게야? 네, 맞습니다. 신혼 초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없던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건 다름 아닌 미혼 상태의 시숙 때문이었어요. 애초에 저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저의 조기 폐경을 큰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장남인 시숙이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으면 되지 했던 생각 때문이었는데 그 시숙이 나이가 40이 넘도록 결혼은커녕 연애 생각조차 없는 상태였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혼을 할 생각도 없는 시숙 탓을 하면 되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 몸이 성치 않아 이런 문제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니 늘 마음속엔 배를 짓는 기분이 들곤 하더군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 가면 늘 기가 죽어 지냈어요. 저는 분명 조기 폐경에 대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받고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부턴 마치 제가 남편과 시댁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시모는 4년 차가 지나던 해부터 저에게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조기 폐경이라고 해도 가능성은 있다고 해서 결혼시켰더니 이렇게까지 애가 안 생길지는 꿈에도 몰랐다. 너는 젊은 애가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조기 폐경이라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몸 관리를 어떻게 했냐니요? 제가 결혼 전에도 말했다시피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요. 그건 네 말이고 진짜로 원인이 없는 건지 원인이 없다고 믿고 싶은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그렇게 못 믿겠으면 저랑 당장 오늘이라도 병원에 가실래요? 전 상관없어요. 아니면 가서 진단서라도 끊어다 드릴까요? 됐다 됐어. 그냥 속상해서 한 말에 이렇게 죽자고 달려드니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할 수나 있겠니? 하여튼 무슨 애가 그리도 못 이겨 먹어서 안달인지. 그러니까 네가 애가 안 들어서는 게다. 마음을 넓게 써야 애도 잘 생길 건데 그렇지 않아도 몸도 성치 않은 애가 그렇게 바득바득 다 이기려고 드니 애가 들어서겠어?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파 제일 속상한 사람은 저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해대니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스스로에게 가지는 죄책감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죄책감 따위를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땐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남편도 시모가 저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때만 해도 오로지 제 편을 들어주며 시모를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해. 엄마도 속상해서 저러시겠지. 그러려니 하라니. 저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려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매번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뒤척이는 걸 다 아는 사람이 저딴 식으로 말하니 그날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니가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매번 볼 때마다 임신 이야기를 하시니 내 속이 어떻겠어? 정말 요즘 같아선 어머님 전화만 받아도 스트레스가 쌓여. 아니,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아픈 내가 꼭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라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걸 참고 또 참으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이런 제 반응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절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뭘 또 그렇게까지 받아들여. 내가 엄마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한번 말할 테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당신은 당신 엄마고 당사자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만약 당신이 몸이 안 좋은데 우리 엄마가 볼 때마다 당신 아픈 걸로 짜증내고 핀잔 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은데? 당신은 마냥 그러려니 하고 참을 수 있어? 이건 약속이랑 너무 다르잖아.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이런 일로 스트레스 주는 일 없을 거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입만 떼면 임신, 임신, 임신. 얼굴만 봤다 하면 임신 타령이셔. 엄마 말처럼 엄마는 설마 정말로 임신이 안 되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당신 많이 상처받은 거 충분히 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화내. 그렇지 않아도 요즘 몸 안 좋다며. 스트레스 계속 받아봤자 당신한테만 안 좋아. 그걸 알면 제발 좀 어머님 좀 어떻게 해줘. 나 진짜 한계라고 한계.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 결국 남편도 기분이 상한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그만하자는 말로 제 입을 막아버렸고 저 역시 더 말했다간 감정적으로 남편을 대할 것만 같아 입을 닫았어요. 이런 문제일수록 감정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봤자 득될 것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 앞에선 저렇게 말해도 뒤에선 제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제 믿음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듯 하더군요. 시댁에선 아이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라고 있었고 시모의 말은 점점 더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엄마를 만나 밖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엄마와의 데이트라 남편이 평소에 맛있다고 적극 추천하던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추천을 받고 오게 된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만남이라 어떤 반응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를 발견한 시모가 코웃음을 픽 하고 흘리더니 고민할 것도 없다는 듯 다가오더군요. 시모의 발걸음은 함께 있는 엄마의 옆에 멈춰섰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가관이었습니다. 사도는 속도 좋으시네요. 저는 지금 아들이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손주 한 번을 못 안아봐서 애가 다 타들어가서 입맛이 없는데 사도는 그게 넘어가나 봅니다. 어머, 밥 한 공기를 벌써 다 비우셨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더군요. 아무리 임신 문제로 속이 상한다고 한들 사돈에게 저딴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건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행동이잖아요. 제가 더 화가 나고 속이 상했던 건 이런 말을 들은 엄마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엄마도 시모의 말에 화가 난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 아픈 딸 가진 게 죄라고 속 시원히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저를 감싸주고 계시더라고요. 사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라고 속이 편하겠어요? 저도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속상하다고 한들 우리 딸보다 더 할까요? 여기서 제일 속상한 사람이 우리 딸일 텐데. 그 면전에 두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시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거. 우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 확률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돈도 속상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사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어디 사돈 무서워서 할 말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화내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 애가 임신을 하든 출산을 하든 큰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 딸이 소중하지만 사돈은 아니신 것 같으니 사돈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조심 좀 해주세요. 웃기지도 않아. 나 같으면 저렇게 당당하지도 못할 것 같구만. 뭐가 저리도 당당하다고 할 말은 다 아는 건지. 피차 계속 대화해봤자 좋은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전 이만 가볼게요. 사돈은 아무리 봐도 밥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한 그릇 더 먹고 가시든가요. 시모는 끝까지 비아냥거리며 자리를 떠나버렸고 엄마와 전 오기로 그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이지 엄마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화가 너무 나기도 해 눈물이 몇 번이고 왈칵 쏟아져 나오려는 걸 어찌나 참았는지. 그렇게 눈물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더니 소파에 앉아 깔깔 웃으며 휴대폰 만지는 남편을 보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오늘 당신이 가보라던 식당에서 우연히 어머님 만났는데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본인은 손주 한 번 못 안아봐서 속이 다 타는데 사돈은 밥이 넘어가냐고 하더라. 엄마를 만났어? 뭐 엄마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오죽했으면 장모님한테 그런 말까지 하셨겠어? 오죽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너무 황당하니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화가 풀리라고 하는 말인지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려고 한 말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죠. 남편은 여전히 휴대전화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하하호호 웃고 있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속상한 사람이 할 말이야? 대개는 속이 상하면 서로 안타까워하고 서로 희망을 잃지 말자고 보듬어줘야 정상인 거야. 어머님은 그저 내 아픈 몸은 핑계 삼아 나하고 엄마를 깔아뭉개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어렵다는 사돈한테 그딴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것도 면전에다 대고 말이야. 저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있었고 남편은 그제야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또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엄마도 속상해서 그런 말씀하신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엄마 쫓아다니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입이라도 막아줘야 속이 풀리겠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주던가. 어머님이 속상해서 하는 모든 말들이 나한테 상처가 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못하게 말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애초에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 설득하고 또 설득한 사람이 누군데? 우리 엄마 그딴 소리나 듣게 하려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나도 노력하고 있어.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엄마가 그러는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흘러가는 말로 그러지 말라고 하면 어머님이 그 말을 들을 것 같아? 당신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어머님이 그런 말 꺼내기만 해도 난리를 부리던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이젠 어머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사람처럼 굴잖아. 나 정말 당신한테 배신감 같은 거 느낀다고. 그만큼 당신을 믿고 결혼했는데 이게 뭐야?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을 수가 있어. 우리 결혼한 지 4년이 넘었고 엄마가 저런 말 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 나도 할 만큼 했고 나도 이럴 때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고. 할 만큼 해? 그게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야? 난 매번 어머님께 말로 행동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래, 당신도 힘들겠지.
두 여자 사이에서 힘든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앞에서 그런 말은 아니지. 특히나 오늘같이 우리 엄마까지 있던 날에는 더욱더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나도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건데 당신 눈치까지 살펴야 해. 아, 진짜 이래서 요즘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다고. 사사건건 시비만 걸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내고. 당신 몸이 아픈 게 내 탓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애꿎은 나한테 이러냐고. 당신이 중간 역할을 똑바로 못하니까 당신한테 이러지. 나라고 당신한테 이러는 게 마음이 편한 줄 알아? 아, 좀 적당히 좀 해. 애초에 몸이 아프니 결혼하지 않겠다는 나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혼까지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저딴 식으로 무책임하게 구니 정말 그 배신감은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날 저와 남편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더는 제가 알던 그리고 제가 사랑하던 남편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단 한 번도 떠올려 본 적도 없는 이혼이란 두 글자를 떠올리게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아기를 못 가져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에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진 못하고 있었죠. 다들 그런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자로서 그것도 30대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겪게 된 조기 폐경이란 병은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어요. 전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기대와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고 저의 이런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이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사이는 멀어지고 있었고 이런 저희 사이를 눈치챈 시모가 어떻게 해서든 이혼시키고 싶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노골적으로 시댁 방문을 피하고 있었고 시모는 전화를 걸어 한 소리를 하더군요. 예, 너는 우리 집에 좀 오라고 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어머님, 저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고 회사 다녀요. 제가 어머님 집 대청소, 이불 빨래, 반찬이나 만들자고 회사까지 빠질 순 없잖아요. 애도 못 낳으면서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니? 그리고 꼭 회사 빠지고 올 필요가 뭐 있어? 퇴근하고 와서 하면 되지. 제가 무슨 강철 체력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저도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굳은 일이나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면 저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매번 임신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임신이 힘들 거라는 거 숨기고 한 결혼도 아니고 결혼 전에 다 말씀드리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땐 아무 문제 안 된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왜 매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세요? 어머님은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다지만 전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상처받고 속상하다고요. 너 말 한 번 잘했구나. 내가 오죽하면 계속 이런 이야기를 꺼내겠어? 집안의 대애를 잊지 못하면 좀 고분고분한 맛이라도 있어야지. 이건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애 못 낳는 게 뭐 자랑이라고 이리도 당당해. 버릇없는 건 또 어떻고. 제가 당당하지 못할 건 또 뭔가요? 그리고요, 어머님. 제가 버릇 없어진 건 다 어머님 탓이에요. 어머님이 매번 이런 식으로 사람 못 괴롭혀서 안달인데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저야말로 오죽했으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 시간에 어머님이 어떻게 했는지부터 돌아보세요.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하고 싶은 말이나 할 수 있겠니? 애도 못 낳으면서 할 말 다 하고 사는 며느리는 세상에 너 하나뿐일 게다. 더는 너랑 무서워서 전화통화도 못하겠으니 이만 끊거라. 우리 집에 들르는 건 잊지 말고. 이렇듯 제가 시모에게 당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저를 본체만 채 하고 있었고 저는 이런 상황 속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점점 가까워지던 어느 날 정말 이혼을 결심하게 된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은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노트북이 켜지지 않더라고요. 충전기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 전날까지도 멀쩡히 잘 되던 노트북이 너무나도 갑자기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전 남편의 노트북을 쓰게 되었고 한참 일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갑자기 노트북에서 카톡 알림음이 들린다 싶더니 노트북 화면 오른쪽 하단에
대화가 뜨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하단으로 눈길이 갔고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카톡이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그걸 제가 우연히 실시간으로 보게 된 것이었죠. 너 진짜 이혼 안 할 거야? 내가 그 건방진 물건을 언제까지 봐주고 살라는 말이야. 애를 못 낳으면 시키는 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건 기만 살아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아주 제멋대로라고. 이혼이 그렇게 쉬워? 애 못 낳는 거 알고 결혼했고 집사람이 나한테 다른 잘못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혼까지 하자고 하냔 말이야. 방법이야 찾아보면 많지. 너 똑바로 말해.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그게 모르겠어. 어쩔 땐 확 그냥 이혼해버릴까 싶다가도 또 어쩔 땐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 싶기도 하고 그래. 하여튼 물러 터져서는 너 그런 여자랑 계속 살면 너만 힘들어져.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네 친구들은 다 애 키우면서 애 보는 나게 살 텐데 너는 다 늙어 빠진 네 마누라 얼굴이나 평생 보고 살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살아? 나는 안 늙나 뭐. 하여튼 이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나라고 뭐 마냥 좋아서 계속 사는 줄 알아? 나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시키려 안달이 나 있었고 남편은 그런 시모의 종용에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순간 시모가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말고 아들. 일단 엄마가 눈여겨본 아가씨 한 번만 만나봐. 성격도 순하고 생긴 것도 참하다. 네가 지금 데리고 사는 그 물건이랑은 비교도 안 된다니까. 정말? 그렇게 괜찮아? 그래, 엄마 눈 높은 거 알지? 그런 엄마가 아주 눈여겨본 아가씨라니까. 한번 만나보기만 하면 너도 마음이 싹 정리될 거야. 그래? 그러면 얼굴이라도 한번 봐볼까? 그래, 넌 주말이 편하지? 이번 주말에 약속 잡아놓을 테니 그 물건 잘 떼어놓고 나와. 걱정하지 마. 회사에 일 있다고 하면 되니까.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이 믿고 싶지도 않은 대화들을 보며 두 사람 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본인들이 하려는 이 행동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똑바로 알려주고 이혼을 해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두 사람은 즐겁고 신이 났는지 한껏 들떠 있었고 그럴수록 저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을 가는 사이 약속의 주말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예상대로 제게 회사에 일이 있다며 꽃단장을 하고 집을 나갔고 저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이혼 서류를 챙겨 약속 장소로 향했죠. 한 20분쯤 늦게 도착하니 두 사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 그 자체더라고요. 전 입이 귀에 걸린 남편에게로 다가갔고 저를 발견한 남편은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갔죠.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당신 나한테 딱 걸렸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당신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건 좋은데 여자를 만날 땐 만나더라도 나하고 이혼은 하고 이런 자리에 나왔어야지. 버젓이 결혼까지 하고 아직 호적 정리도 안 한 남자가 맞선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야?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혼? 호적 정리? 그러면 이 남자 유부남이었단 말이에요? 네, 정확히는 아직까진 유부남이죠. 저한테 이혼하자고 말 한 번 한 적 없는 완벽한 유부남이요. 그렇습니다. 시모는 남편을 이혼한 지 꽤 오래된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이 자리를 만든 것이었고 유부남이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질색까지 하며 여러 번 저에게 되묻더군요.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어떻게 알고 온 것이냐며 화를 내고 있었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냐니까. 설마 내 뒤라도 밟은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진짜 기가 막혀서 나한테는 돌싱이라면서요. 그냥 결혼만 하고 바로 이혼했다고 결혼한 것도 아니라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그저 엄마가 그렇게 시키길래 별 생각 없이 그냥 자리에 나온 것뿐이에요. 그걸 변명이라고 해요. 그쪽은 엄마가 죽으라고 하면 죽기라도 할 거예요?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딴 걸 속이고 이딴 자리를 만들어? 엄마가 그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면 말렸어야죠. 아니,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여자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고, 여자는 그런 남편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소름이 끼친다는 듯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죠. 건드리지도 마세요. 어딜 감히 손을 대요? 아, 진짜 기분 나빠. 다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여자는 화를 내고선 자리를 떠버렸고, 남편은 그런 여자의 뒷모습을 애절하게도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그 순간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어 주었어요. 그렇게 원하던 이혼 해줄 테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으로 와. 뭐? 이혼? 이 난동을 부려놓고선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어. 이 난리를 만든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양심이란 게 아예 없니? 지금 내 기분이 어떨지 넌 상상도 안 되지? 배신감? 분노? 그 어떤 말로도 내 심정을 표현할 말이 없을 만큼 최악이야. 만약 네 입에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 한마디 한 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런 기분까진 들지 않았을 거라고. 앞에서 이혼은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굴어놓고 뒤로는 이딴 짓이나 하고 있었어? 오늘이 처음이야. 나도 엄마가 워낙 난리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자리였다고.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이 입이 귀에 걸려있냐? 그리고 처음인 게 뭐가 중요해? 어찌되었든 네가 결국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지. 어찌되었든 너하고 네 엄마가 그렇게 원하던 이혼 당장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나 해. 저는 오만정이 떨어졌다는 표정으로 이혼을 말했고,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저를 붙잡으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 알잖아. 당신밖에 없고 당신 사랑하는 거. 난 그저 엄마가 계속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라니까. 내가 그렇게 웃고 있었던 건 내가 웃고 싶어서 웃은 게 아니야. 그저 엄마 생각해서 잠깐 하는 수 없이 웃어준 것뿐이라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들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 같아? 정말 내가 당신 뒤라도 밟아서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나 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데? 당신 나한테 노트북 빌려준 거 기억나지? 거기에 카톡 자동 로그인 해놓은 것도 잊었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타색이 되어가더군요. 뭐? 그러면 다 본 거야? 그래, 다 봤어. 이혼하라고 다른 여자 만나보라는 당신 엄마나 그런 엄마 말리지는 않고 덥석 만나보겠다고 신난 당신이나 누굴 먼저 욕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두 사람 다 신나 보이던데? 그렇게 좋아할 땐 언제고 뭐? 엄마가 시켜서 하는 수 없이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까지 꽃단장을 하고 나오니? 아주 거울 뚫릴 기세로 단장을 하는데 내가 진짜 웃음이 다 나더라. 그런 게 아니었어. 예의상 잘 차려입은 것뿐이라고. 네가 그렇게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인 걸 난 미처 몰랐네. 그렇게 예의 있는 사람이 나한테는 이따의 짓을 하니? 생판 모르는 남한테 예의 차릴 시간에 내가 상처받을 생각은 정말 조금도 못한 거냐고. 당신이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 믿어줘, 정말이야. 이미 당신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게 나한텐 씻을 수 없는 상처고 배신이야. 그러니까 더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날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혼이나 준비해. 난 더는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으니까. 전 이혼 서류를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으니 남편의 연락을 받은 시모가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애도 못 낳는 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편이 잘 되길 빌어줘야지.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가서 파투를 내? 미안하다고 사과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런 말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터라 그 황당함은 배가 되어 돌아오더군요. 한편으로는 이래야 심오지 싶기도 했고요. 정신 차리세요. 아들 이혼했다고 사기치더니 진짜 아들이 이혼이라도 한 거라 생각하세요? 아직 내 남편이에요. 이혼하자는 말도 꺼낸 적 없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맞선 본다는데 그걸 참고 있을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화난 상태니까 더는 건드리지 말고 돌아가세요. 네가 화내면 어쩔 건데?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제가 뭐든 못하겠어요? 이런 배신을 당했는데 뭐든 아줌마가 기대하는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더는 화 돋우지 말고 가라고요. 뭐? 아줌마? 그러면 이혼할 마당에 제가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릴 줄 알았어요? 하물며 미안하다고 빌기는커녕 다 내 잘못이라고 화내는 사람한테 저요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진 그나마 아줌마가 내 시어머니였으니까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살았던 거지. 이젠 더는 참지 않는다고요. 누가 참으라고 했니? 난 너 보고 참으라고 한 적 없다. 그리고 누가 들으면 너 엄청 참고 살았다고 생각하겠어. 너도 네 할 말은 다 하고 살았지 않니? 설마요. 아줌마 잘난 장남이 장가 안 가서 손주도 못 보는 걸 왜 내 탓을 하냐는 말도 안 했고 그렇게 내가 꼴 보기 싫으면 아예 연락도 하지 말고 살자는 말도 안 했잖아요. 할만하니까 했던 말 가지고 할 말은 다 하고 살았다고 하면 억울하죠. 이렇게나 참은 말이 많았는데 말이죠. 내가 이러니 너를 싫어했던 게야. 속으로 이런 시꺼먼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론 그렇지 않은 척 연기나 해대니까. 내가 괜히 멀쩡히 결혼한 아들 맞선이나 보게 만든 줄 아니? 다 네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그랬던 거라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줌마가 이런 식이니까 저 역시 아줌마한테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었다고요. 서로 피차 일반인 상황이니까 더는 입 아프게 긴 말하지 말고 이만 가주세요. 시모는 제 말에 골이 다 아프다는 듯 머리통을 부여잡고 휘청이고 있었고 전 그런 시모에게 마지막 말을 날려주곤 시모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저도 피곤해지니 쓰러지려거든 댁에 가서 쓰러지시고 아줌마 아들한테 말했듯이 그까짓 이혼 당장 해줄 테니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아줌마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 아줌마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얌전히 집에서 소장이나 기다리세요. 시모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전 시모가 나가자마자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밖에서 난동을 피워봤자 남는 것이 없다 싶었는지 시모도 별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재산 분배에서 남편과 시모의 저항이 있긴 했지만 그 역시 저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4년이 흘렀고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 들린 내과에서 우연히 전 시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가까운 곳도 아닌데 그곳에 있는 전 시모가 의아한 것도 잠시 전 시모가 득달같이 다가와 아는 척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어디가 안 좋길래 병원까지 왔니? 들어보니 조기 폐경이란 게 합병증도 많다고 하던데. 어디 또 고장이라도 났니? 젊은 애가 그래서 어쩐다니. 그러게 그때 참고 살았으면 이럴 때 남편이라도 곁에 있었을 텐데. 그 성질 때문에 너도 참 외롭고 불쌍하게도 산다. 그러는 아줌마야말로 속이 말이 아니겠던데요. 들어보니 아줌마 아들 나랑 이혼하고 회사에도 잘리고 폐인처럼 지낸다고 하던데 괜찮아요? 화병은 안 났나 몰라. 그래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난 후 주변에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물어올 때마다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다 말해주었네요. 그 소문이 돌고 돌아 전 남편의 회사까지 들어가게 되었더군요. 그 덕에 전 남편은 3개월도 되지 않아 사람들의 입방아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뒤론 취업은커녕 시댁에서 나오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전 시모의 탓으로 돌리며 폐인처럼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전시모의 꼴을 보아하니 마음고생을 꽤나 하고 있는 듯 몰골이 반쪽이었는데 그런 꼴을 하고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니 그저 비웃음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안색이 영 안 좋은데 어디 큰 병원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소화가 안 돼서 온 거다. 그러는 너는 무슨 일로 병원까지 온 게야? 왜?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고 톡병이라도 생긴 게야? 하긴 너같이 애도 못 낳는 게 이혼녀 딱지까지 앉았으니 결혼은커녕 연애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한평생 외롭게 살겠지. 그나저나 웬 유모차를 끌고 다니니? 강아지라도 키우니? 아, 이제 애도 못 낳으니 아예 강아지를 애처럼 키우려고? 전 시모는 제가 끌고 있던 유모차를 보며 비아냥대기 시작했고 전 커튼을 살짝 걷어주며 전 시모가 놀라 넘어갈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여기 아기 자는 거 안 보여요? 저요.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어요. 뭐야? 네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넌 임신 안 되는 몸이잖아. 그러게요. 확률이 워낙 희박해서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재혼하자마자 임신이 돼버린 거 있죠? 거짓말 하지 마라. 내 아들이랑은 되지도 않던 임신이 어떻게 됐단 말이야? 아, 너 요즘 아기 봐주는 일이라도 하는 거니? 그렇게 해서라도 네 자식 못 낳는 한이라도 풀고 싶었던 거야? 너도 참 불쌍하다 불쌍해. 전 시모는 혼자 열심히 소설을 쓰고 있었고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 가운을 입은 남편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전 이혼을 하고 난 후 속병으로 자주 다니던 이 병원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기적처럼 허니문 베이비로 지금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남편의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온 것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다정히 말을 걸었고 그런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보던 전 시모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지? 다 네가 꾸며낸 상황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떻게 애가 있어? 어떻게 의사 남편을 만날 수가 있냐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라도 한 거야? 전 시모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고함을 질러댔고 전 그런 전 시모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왜요? 이혼한 여자는 의사 남편 만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아줌마 같진 않더라고요. 또 세상 남자들이 전부 아줌마 아들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아기 제 아들 맞아요. 조기 폐경이라고 해도 임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아줌마 며느리일 시절에도 여러 번 말했었는데 기억 안 나요? 그러니 애먼 사람 그만 잡으세요. 뭐야? 애먼 사람? 네가 어떻게 애먼 사람이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어떤 꼴로 살고 있는데 네가 내 아들이랑 살 때 이런 아들 하나만 낳았어도 내 아들이랑 내가 이 꼴은 안 됐을 거야. 전 시모는 난동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지켜보던 남편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의 옆을 지키고 서서 전 시모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여기 병원인 거 잊었어요?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 다 들었는데 아줌마가 내 와이프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칠 상황이 전혀 아닐 텐데요. 아픈 사람한테 하루가 멀다고 괴롭힌 것도 모자라 이혼 못 시켜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럽니까? 이럴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은 매섭게 전 시모를 몰아세웠고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전 시모는 잠시 움찔한다 싶더니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를 쳤어요. 난 다 모르겠고 너 이거 사기 이혼이야. 내가 왜 이혼시키려고 했는데 다 네가 임신이 안 되니까 그 애를 써가며 이혼시킨 건데 네가 왜 이런 아들을 낳았냔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아들하고 이혼 안 시켰을 거라고. 그랬으면 내 아들도 그 모양 그 꼴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 전 시모는 얼굴에 철판이라도 깐 것인지 그 두꺼운 얼굴을 들이밀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더군요. 정말 그 순간
4년 전 제가 전 시모에게 당한 모든 일이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제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가는데 다시 화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사기! 사기 같은 소리 한다. 아줌마, 멀쩡한 유부남을 이혼남이라고 사기치고 맞선 자리에 내보냈던 거 기억 안 나요? 어디서 감히 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요? 내 아들한테 한몫 크게 뜯어내려고 임신 안 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다 말이 안 되잖아. 전 시모는 끝끝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모든 현실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더더욱 화가 났고 두 사람이 저에게 어떤 짓까지에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인지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지난 세월을 읊어주었죠. 지금 아줌마 하는 행동이 더 말이 안 되는 거 모르겠어요? 저요, 아줌마 아들이랑 사는 세월 동안 아줌마가 생각하는 그딴 행동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이혼만은 하기 싫어서 참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버린 건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라고요. 그땐 참 두 사람이 미웠는데 요즘엔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그 덕에 이렇게 좋은 남자도 만나게 되었고 이 좋은 남자 덕에 결혼하자마자 임신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고요. 아들이 폐인된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역시 아줌마 업보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그 모진 말들로 상처 준 아줌마 업보요. 그 순간 지난 세월이 떠올라서인지 눈물이 다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날들인지도 다시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데 전 시모는 억울해 죽겠다는 듯 숨도 쉬지 않고 말하더군요. 뭐야? 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모자라 기름이라도 들이부을 셈이야? 어디서 네가 감히 업보라는 말을 해? 이 모든 게 네 탓인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왜 내 탓이냐고요. 어떻게 해서든 저랑 아줌마 아들 이혼 못 시켜서 안달이 났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왜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난 더는 아줌마 같은 사람이랑 하고 싶은 말 없으니까 당장 제 남편 병원에서 나가주세요.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못 들었어요? 여기 내 남편 병원이고 병원에서 행패 부리는 아줌마 나가라고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내쫓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결국 경찰까지 부른다는 말이 나왔고 전 시모는 정신이 반쯤 나갔는지 주변에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결국 저는 급히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진료실로 대피했고 남편이 경찰을 불러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시 병원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시모는 결국 화병까지 얻어 골골거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들 이혼시켜 폐인 만들더니 결국 본인까지 병을 얻어 골골거리는 꼴이라니 참 어울리는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전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전 시모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탓에 여러 걱정들을 하긴 했지만 그런 저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여보, 난 정말 괜찮으니까 괜히 걱정하지도 마. 병원에도 아무 지장도 없고 환자분들도 왈가왈부 따지는 사람들도 없어. 다들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이지. 그러니까 괜한 걱정으로 자책한다거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 알겠지? 이렇듯 남편이 안심시켜준 덕분에 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가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요즘이에요. 거기에다 제 평생 안아보질 못할 거라 생각했던 아들을 안고 있을 때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지금의 남편이 저에게 다시 한 번만 용기 내보라고 손을 내밀어 줬을 당시 제가 그 내민 손을 잡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는 없었을 텐데 그때 손을 내밀어 준 남편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손을 잡은 저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지나간 일들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서서 새로운 사랑을 놓쳤더라면 지금의 행복한 저는 아마 없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지금의 우리 가정을 위해 노력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애정하던 사연 열차에서 마지막으로 예전의 기억을 다 날려보내고 정말 이제는 앞만 보며 살아가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저와 비슷한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께 응원의 말을 전하며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힘내시고 행복하세요.